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팬츠 패턴 착장과 클로에서 이밴드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필요한 패턴 파일을 클로로 불러오겠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 클로셋 탭에서 1901 스윙쇼츠 DXF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DXF 창이 뜨면 기본 옵션이 체크된 상태로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패턴을 착장할 클로 아바타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바타 폴더, 메일 버전2 폴더에서 MV 2.1 레어 아바타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이제 불러온 패턴 파일을 2D 패턴 윈도우에서 아바타 그림자 위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턴 창에서 클릭, 드래그로 패턴을 선택 후 아바타 그림자 위치에 맞춰 놓아줍니다. 이번에는 3D 윈도우에서 패턴이 잘 착장될 수 있게 아바타 근처로 배치하겠습니다. 패턴의 앞뒷면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 토글 메뉴에서 텍스처드 서페이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토글 메뉴 아바타 디스플레이에서 쇼 어레인지먼트 포인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허리 벨트 패턴을 클릭 후 아바타 배꼽 위치에 있는 배치 포인트를 클릭해서 벨트 패턴을 배치해 줍니다. 앞판 팬츠 패턴은 주머니 패턴과 함께 배치하기 위해 배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즈모로 이동해 배치해 주겠습니다. 골선 표시가 없는 좌측 주머니 패턴을 마우스 우클릭 후 팝업 메뉴의 플립 호리즌탈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뒤집어진 패턴을 기즈모를 이용해서 나머지 주머니 패턴과 잘 겹쳐지도록 이동해 줍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로 주머니 패턴 두 개를 함께 선택해 기즈모로 이동해 앞판 팬츠 패턴의 안쪽으로 배치시켜 줍니다. 다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주머니 패턴 두 개와 앞판 팬츠 패턴을 동시 선택 후 기즈모를 이용해 아바타의 착장 위치에 맞게 이동합니다. 패턴이 아바타 안으로 파고들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시켜 줍니다. 뒷판 팬츠 패턴은 아바타 엉덩이 아래의 배치 포인트를 클릭 후 기즈모를 이용해 조금 위로 이동시켜 줍니다. 배치가 완료된 후 2D 패턴 윈도우에서 허리 벨트 패턴을 제외한 모든 패턴을 선택 후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기능을 사용해 대칭 복제합니다. 복제된 팬츠 뒷판 패턴을 기존의 뒷판 패턴과 마주보게 정리해 줍니다. 쇼 어레인지먼트 포인트 보기는 꺼줍니다. 그럼 패턴을 재봉하기 위해 세그먼트 소잉 툴을 선택합니다. 먼저 허리 벨트 패턴의 중심 기준으로 앞판, 뒷판의 윗부분을 너치에 맞춰 선분 재봉해 줍니다. 허리 벨트 패턴의 양쪽 옆선도 세그먼트 소잉 툴을 사용해 재봉해 줍니다. 이제 주머니 패턴을 재봉해 주겠습니다. 주머니 입구 위치인 너치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마주보는 위치를 모두 재봉해 줍니다. 골선 표시 위치를 재봉선 너치가 꼬이지 않게 봉제해 줍니다. 나머지 겹쳐지는 부분들은 2D 윈도우 상에서 재봉선 너치가 마주보는 형태로 봉제해 줍니다. 3D 윈도우의 패턴 위치를 참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재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 소잉 툴로 변경 후 팬츠 앞판 패턴에 주머니 패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선을 너치에 맞춰 차례로 연결하고 주머니 패턴 옆선의 두 번째 너치 아래의 분량은 재봉선을 주머니 패턴에서 먼저 생성 후 앞판 패턴 옆선의 길이에 맞춰 봉제해 줍니다.
좌측 주머니 패턴의 윗선 전체에 재봉선 생성 후 앞판 팬츠 패턴의 윗부분의 길이만큼 봉제해 줍니다. 현재 주머니 패턴은 모두 겹치는 재봉선 형태이기 때문에 에딧 소잉 툴을 선택 후 클릭 드래그 하여 방금 생성한 주머니 패턴의 재봉선을 모두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소잉 라인 타입 하위에 턴드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프리소잉 툴로 앞판 패턴 옆선의 첫 번째 너치 위치까지 재봉선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뒷판 패턴 옆선에 생성한 재봉선 길이만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우측 주머니 패턴의 너치 분량의 재봉선을 생성하고 뒷판 패턴 옆선의 재봉이 끝난 위치를 시작점으로 연결하여 재봉선 길이에 맞춰 봉제해 줍니다. 뒷판 패턴 옆선의 남은 분량은 너치에 맞춰 앞판 옆선과 연결해 줍니다. 팬츠 패턴의 가장 아래 분량은 트임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재봉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세그먼트 소잉 툴로 변경 후 남은 앞판 뒷판 팬츠 중심과 옆선을 재봉해 줍니다. 이번에는 클로에서 팬츠 재봉과 관련된 디테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팬츠 작업 시에는 밑뒤 재봉선의 각도를 180도에서 360도 사이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로 겹쳐지는 재봉선은 아니지만 폴드 앵글이 180도로 설정되면 라인이 완만하게 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밑뒤 곡선 연출을 위해 재봉선 각도를 조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뮬레이션 툴을 클릭해 배치와 재봉이 완료된 의상을 착장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허리 벨트가 아바타 허리에 비해 큰 상황이라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키보드 컨트롤 Z를 눌러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아바타의 의상이 잘 착장되기 위해서 허리 패턴의 이밴드 연출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링키지 기능을 사용해 벨트 패턴의 수축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벨트 패턴을 두 겹으로 만든 후 한 패턴에만 수축률을 적용해 길이차를 통한 주름 연출을 해줄 건데요. 벨트 패턴을 두 겹으로 만들기 전에 패턴 내부에 봉제될 위치의 기초선을 내부 선분으로 만들어줍니다. 트레이스 툴을 선택 후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눌러 기초선을 다중 선택합니다. 엔터 키를 눌러 기초선을 내부 선분으로 변환해 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변경 후 허리 벨트 패턴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클론 오버 메뉴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패턴이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곽선은 물론 내부 선분 또한 자동으로 재봉선이 생성됩니다. 이 패턴들은 링크드 에디팅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동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쪽 벨트 패턴에만 수축률을 적용해 이밴드 연출을 할 계획이므로 동시 수정 기능을 해제합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벨트 패턴을 마우스 우클릭 후 리무브 링크드 에디팅을 클릭합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안쪽 벨트 패턴을 클릭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즈의 하위 메뉴를 오픈합니다. 슈링키지 웨프 값을 100에서 수축하고 싶은 정도의 값으로 변경합니다. 저는 7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툴을 실행합니다. 의상에 착장된 허리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면 시뮬레이션을 멈춘 뒤 패턴을 전체 선택해서 기즈모로 이동해 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툴을 실행하면 착장 위치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턴의 파티클 디스턴스 값이 높아서 이밴드의 주름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밴드 연출이 필요한 바깥쪽 허리 벨트 패턴을 클릭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5로 낮춰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수축률이 적용된 안쪽 패턴과의 길이차로 인해 자연스러운 이밴드 주름 연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브릭을 사용한 이밴드 표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에 앞서 이전의 안쪽 벨트 패턴에 적용한 수축률 값을 다시 1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 고무줄 패턴이 들어갈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벨트 패턴의 충돌 두께 값을 높여줍니다. Select and Move 툴로 벨트 패턴을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즈 아래에 Add Thickness Collision 값을 10으로 변경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바지가 많이 흘러내리기 전에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꺼줍니다. 두 겹의 벨트 패턴 사이에 고무줄 패턴을 넣어줄 건데요. 우선 고무줄이 될 사각형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허리 벨트 패턴 너비의 70% 사이즈로 제작하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을 선택 후 벨트 패턴의 가로, 세로 길이를 확인합니다. 내부 선분 안쪽에 고무줄 패턴을 넣기 위해 안쪽 허리 벨트 패턴의 가장 안쪽, 내부 선분의 양옆 끝점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Extend Trim and Add Point to Pattern Outline을 선택합니다. 잘라진 선분 길이와 내부 선분 길이를 확인합니다. 이제 렉탱글 툴로 변경 후 2D 패턴 윈도우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가로 27.5, 세로 0.8인치의 사각형 패턴을 제작합니다. 제작된 사각형 패턴을 세그먼트 소잉 툴을 사용해 안쪽 허리 벨트 패턴의 내부 선분과 외곽선에 봉제합니다. 내부 선분에 연결된 재봉선은 자동으로 겹치는 패턴으로 인식해 소잉 라인 타입이 턴드로 되어 있지만 외곽선과 연결된 옆선은 재봉선을 따로 선택해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변경해 줍니다. 벨트 바깥쪽 패턴을 3D 윈도우에서 우클릭 후 하이드 3D 패턴으로 숨겨줍니다. 이제 만들어둔 고무줄 패턴을 허리 벨트 패턴에 배치해 줄 건데요. 그 전에 허리 벨트 패턴의 충돌 두께 값을 2.5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3D 윈도우에서 고무줄 패턴을 마우스 우클릭 후 슈퍼임포즈 오버 메뉴를 선택해 배치해 줍니다. 이제 고무줄 패턴에 알맞은 패브릭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고무줄 패턴을 선택 후 오브젝트 브라우저 패브릭 탭에서 어사인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패브릭을 적용해 줍니다. 이제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고무줄 원단을 찾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브릭 폴더 안에 엘라스틱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두 가지 패브릭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븐 엘라스틱 패브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븐 엘라스틱 지팹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 전 생성한 패브릭2 아이템에 적용해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컨트롤 A로 패턴을 전체 선택 후 기즈모로 착장 위치를 조금 올려줍니다. 시뮬레이션 툴을 클릭해 고무줄 패턴을 달아줍니다. 안쪽 벨트 패턴과 고무줄 패턴 간에 시뮬레이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쪽 벨트 패턴을 우클릭한 후 슈퍼임포즈 언더 기능을 사용해 다시 배치한 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충돌 없이 올바르게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우븐 엘라스틱 아이템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에디터 하단의 피지컬 프로퍼티 메뉴를 확인합니다. 디테일의 하위 메뉴를 열어보면 스트렝스와 스티프니스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값은 발을 드래그하거나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채로 값을 조절해 허리 벨트의 드레이핑 변화를 확인합니다.
스트렝스 값을 낮게 조절해 보면 엘라스틱이 수축률이 느슨해지고 값이 높으면 수축률이 강해져 엘라스틱 밴드가 더 아바타에 밀착되어 표현됩니다. 스티프니스 값은 엘라스틱의 빳빳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티프니스의 값을 낮추면 3D 창에서 적용된 엘라스틱 밴드 패턴 상단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시뮬레이션 되고, 값을 높이면 패턴이 더 빳빳한 상태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엘라스틱 밴드에 다양한 맵을 추가하여 재질의 리얼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티크니스 값을 조절하여 엘라스틱 프리셋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프리셋의 두께는 3D 창에서 두꺼운 두께 보기 옵션을 켜있는 상태에서 적용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엘라스틱은 속성창 상단에서 zip앱으로 저장하여 추후 다 동일한 엘라스틱 밴드가 포함된 의상 작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하이드해둔 벨트 겉 패턴을 마우스 우클릭 후 Show 3D 패턴을 선택해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고무줄 패턴에 의해 길이가 줄어들어 가장 겉의 허리벨트 패턴의 윗분량이 주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디 패턴 툴로 해당 선분들을 선택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엘라스틱 레이쇼 값을 70으로 적용 후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그럼 허리벨트 패턴에 셔링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셔링을 표현할 영역의 메쉬 크기를 줄여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셔링 기능을 적용할 선분을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의 셀렉티드 라인 하위 메뉴 중 셔링 메뉴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ON으로 변경합니다. 2D 패턴 윈도우를 확인하면 해당 선분의 셔링 기호가 표시되며 토글 메뉴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에서 쇼 메쉬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셔링 기능을 적용한 패턴의 메쉬가 자잘하게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면 하단에서 메쉬의 간격과 주름을 표현할 영역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켠 후 인터벌을 조절하면 메쉬의 간격이 달라지며 3D 윈도우에서 패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 값을 조절하여 패턴 메쉬가 쪼개지는 영역의 높이가 달라지며 시뮬레이션 결과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 밴딩 부분에 드로우 코드를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로우 코드 패턴 제작을 하겠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사각형 패턴 생성 툴을 클릭한 뒤 가로 0.03인치, 세로 6인치를 입력합니다. 이후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파티클 디스턴스는 5로 설정하고 지오메트리 하위 메뉴에 Add Thickness 렌더링 값을 2로 적용해 줍니다. 이제 바깥쪽 벨트 패턴 중심에 기초선으로 표시된 위치를 Cut and Sew 하여 드로우 코드 패턴을 연결해 줄 건데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트레이스 툴로 벨트 패턴의 기초선을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Cut and Sew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선택해 잘라낸 두 개의 패턴 중심에 드로우 코드 패턴을 제봉할 내부 선분을 그려줍니다. 프리소잉 툴을 사용해 그려진 내부 선분에 드로우 코드 패턴의 윗부분을 제봉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허리밴드에 패턴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허리벨트 패턴에서 컷, 앤소한 원형 패턴 두 개를 선택해 투명한 원단을 적용해 줍니다.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뒤 패턴 2개를 동시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어사인 버튼을 클릭해 선택된 2개의 패턴에 새로운 원단을 생성, 적용해 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생성된 원단의 오퍼시티 값을 0으로 바꿔서 드로우 코드가 벨트 패턴 안쪽에서 나오는 듯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패턴 끝에 코드 엔드를 달아줄 건데요. 클로 라이브러리의 트림 하드웨어에서 트림 앤드 캡 02 파일을 3D 윈도우로 드래그 앤 드랍하여 불러옵니다. 트림 파일 기즈모 상단의 글루 아이콘을 클릭 후 생성한 패턴의 끝에 붙을 위치를 클릭하고 기즈모로 패턴의 위치에 맞게 트림을 조정해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트림 파일이 패턴에 붙어 함께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림 부착이 완료된 드로우 코드 패턴을 대칭 복제합니다. 이제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패브릭 에셋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 패브릭 메뉴에서 나일론을 검색 후 나일론 매트 원단 파일을 패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랍하여 적용해 줍니다. 다시 라이브러리 창에서 립 원단을 검색한 후 2 곱하기 립을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불러옵니다. 드로우 코드에는 방금 불러온 립 원단을 적용해 줍니다. 드로우 코드의 팁을 클릭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색상을 변경합니다. 다시 팬츠 패턴이 적용된 원단 아이템을 클릭 후 베이스 컬러 아래에 컬러 칩을 클릭해 변경하고 싶은 색상을 선택하고 베이스 컬러 맵 하위 메뉴인 스위치를 선택하면 기존 원단의 색상에서 선택한 색상으로 대체됩니다. 이제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클릭해 기본 설정 값이 적용된 상태로 OK 버튼을 클릭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드레이핑이 멈추면 시뮬레이션을 끕니다. 허리에 이밴드 표현이 된 팬츠 패턴을 완성합니다. 파일을 클로셋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의 클로셋 프로젝트로 업로드하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팬츠 패턴을 착장시키고 패턴 수축률과 엘라스틱 물성을 활용해 이밴드를 연출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팬츠 디자인에 이밴드 디테일을 자유롭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